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식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식 만드는 방법이요. 이제 배열 수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거예요. 배수를 구하는 그런 배열 수식은 우리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요. 썸을 이용해서 곱하기 1을 쓰거나 썸하고 if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카운트하고 if를 같이 쓰거나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뭐 개수를 센다 그 얘기가 뭐 무슨 건수 구하는 거요. 뭐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인원수 구하는 거, 그게 이제 개수 구하는 거요. 그래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자고요. 일단은 요거 한 개 가지고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같이 볼게요. 우리 예제 파일을 열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열 수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다가 전부 다 계산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결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요 내용을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옮겨 놓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인원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떤 거에 인원수를 구하냐? 여기 판매 일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터 보니까 판매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쭉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판매 일부가 몇 명이 이제 그 인원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이제 배열 수식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모두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가로 열어야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 이제 써주고 그리고 조건 곱하기 1을 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른 거 그거요.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건수가 나오냐? 앞에 분명히 썸이라고 썼는데 건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 이제 수식을 작성할 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쓰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 가로 연 거는 썸 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을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제 조건 쓰면 되죠. 조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데이터 범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이제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가로 닫아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닫아놓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4명 하고 이렇게 찾아서 이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 일부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2명이 있죠. 그래서 전체 판매 일부는 4명, 4명이 맞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은 맞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나오는지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다 쓴 식 좀 붙여 놓자고요. 자, 지금 쓴 식이 지금 좀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좀 뜯어 보자고요. 지금 여기다가 비교한 게 요거 이제 서로 비교했어요. 비교해라. 그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서 A12번이다 그러면 얘 판매 일부 내 거 얘기하는 거고 요 B2부터 시작해서 B9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주게 되면 A12번 셀에 들어있는 판매 일부라고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판매 일부야? 너 판매 일부야? 너 판매 일부랑 같아? 너 판매 일부야? 너 판매 일부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 이제 논리값이 나와요. 만약에 똑같다. 그럼 이제 true하고 참이다라고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거짓일 때는 false하고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지금 여기다가 요거 할 거예요. 서로 값 비교하는 거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썼을 때 우리는 식을 한 번만 쓰면 되지만 얘는 엑셀에서는 한 칸 한 칸씩 다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들어있는 거랑 얘랑 이제 둘이 비교를 하겠죠. 해서 요 판매 일부랑 여기서 지정해 놓은 A12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랑 똑같냐라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랑 똑같냐라고 물어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은 똑같으니까 이제 true하고 true 값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칸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요거랑 이 두 번째 있는 칸이랑 내가 지정해 놓은 판매 일부랑 똑같냐 물어보면 이제 서로 다르니까 false하고 이제 거짓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채우기 엔들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A12번 셀은 이 셀에 들어있는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제 다 물어봐야죠. 판매 일부랑 똑같냐고 해서 지금 B 3번 셀은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고 A 12번 셀은 어떤 데이터랑 비교하든 간에 무조건 이 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F4번 좀 붙일게요. F4번 누르게 되면 달러가 붙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채우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진짜로 판매 일부인 것들만 true라는 값이 나와요. true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판매 일부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지금처럼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두 가지 논리값이 있을 때 우리 true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따지게 되면 이제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false 같은 경우에 숫자로 따지면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열 수식을 쓸 때 앞에다 이렇게 조건을 쓰게 되면 이 조건을 지금처럼 true와 false라는 이 논리값으로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논리값으로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곱하기 1을 해버립니다.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true는 수치로 따졌을 때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1을 할 거고요. false는 0이니까 이제 1 곱하기 0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논리값도 한번 곱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할 거다. 곱하기 1을 했을 때 이 논리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쓰고 이 논리값 곱하기 1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true니까 1 곱하기 1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결과 나온 거고 이거 쭉 채우기 한번 해서 보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false는 이제 수치로 따졌을 때 0이라고 했으니까 0 곱하기 1을 해라 그래서 0이 나온 거고 true일 때만 1 곱하기 1 해라 라고 해서 1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false니까 0이 나오고 여기는 true니까 1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논리값을 수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해서 논리값에다가 곱하기 1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해당하는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들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인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rue인 것들만 이제 1이라고 그렇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0이라고 출력되니까 이것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그게 건수, 인원수, 개수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배열 수식이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여기다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는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f 함수 쓰는 거 있었죠? if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입력해주고 컴마 1 그리고 가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sum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 안에 요 if 함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마라. 그거요. 그럼 요 방법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건 sum 가로 연 거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줄 겁니다.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죠. 조건이 뭐예요? 이 부서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2부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조건이죠. 이렇게 조건 써놓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1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내보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가로 닫아버릴 거예요.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이렇게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sum 가로 닫아줘야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Ctrl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명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원수를 세줘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다가 쓴 식 먼저요. 여기다 쓴 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B2번부터 시작해서 B9번 그 범위에 들어있는 거랑 A의 13번 셀이랑 비교를 했죠. 그 비교한 것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쓴 게 이 판매 1부랑 똑같냐? 뭐가? 내가 원하는 판매 2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채우기 하기 위해서 A13번 여기다 달러 좀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쭉 당겨서 보자고요. 지금 첫 번째 칸에서 거짓이다 라고 나왔죠? 왜요? 여기는 판매 1부가 들어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판매 2부니까 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은 판매 2부 맞죠? 맞으니까 이제 true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 나온 거고 그 밑에 거 두 개는 3부하고 1부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 얘는 이제 판매 2부니까 true하고 나온 거고요. 그 밑에 거는 3부하고 1부니까 거짓이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뭘 출력해달라? 1이라고 내보내달라. 그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true 값이 나왔을 때만 이렇게 1이 하고 나올 거예요.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계산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들의 뭐를 해라? 앞에서 sum, 합을 구해라.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2하고 그렇게 이제 인원수 세 준 겁니다. 해서 지금 요만큼씩을 봤을 때 언제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여기서 조건을 쓴 게 참일 때만 1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썸으로 이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개수, 건수, 인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도 좀 보자고요. 세 번째 방법이요. 우리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써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count라는 함수 쓰는 거예요. count라고 써주고 count 가로 열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요. 똑같이 조건 쓰고 컴마 1 그리고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count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식을 봤을 때 똑같죠? 앞에 쓴 함수만 달라졌을 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 count if를 가지고 우리 여기 세 번째 거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count라고 쓸게요. 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쓰고 if 가로 열어주고 조건이요. 이번에는 뭘 찾는 거예요? 판매 3부 찾는 거죠. 해서 이 부서 데이터들 중에서 판매 3부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 출력해달라? 1 출력해라. 1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그냥 가로 닫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운트 가로도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쓴 거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판매 3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 두 건이 있죠. 두 건이 있으니까 결과가 2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식 좀 뜯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원리는 얘랑 똑같아요. 얘랑 sum if 쓴 거랑 count if 쓴 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일단 요것도 한번 뜯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요만큼 이제 비교해 준 거죠. 자,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첫 번째 칸이 뭐랑 똑같냐? 판매 3부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B2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물어봐라? B9번까지 A14번이랑 똑같냐라고 다 물어볼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달러 좀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쭈르륵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true일 때 한번 보세요. true일 때. true일 때를 보니까 지금 뭐일 때? 판매 3부일 때. 판매 3부일 때만 지금처럼 true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요 결과가 나온 게 지금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조건 비교해 준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얼마를 내보내라? 1을 내보내라. 그러면 true일 때만 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결과가 요만큼의 결과 나온 게 지금 if문의 결과죠. 이렇게 해서 이제 if문에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앞에서 우리가 count라는 함수로 묶어줬죠. 그래서 count는 뭐 하는 거다? 숫자들의 개수를 세주는 거다. 해서 지금 숫자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다 해서 지금처럼 두 건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쓰는지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이제 문제를 더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남자 인원수 좀 세보자고요. 남자 인원수. 여기다 이제 남자 인원수 구하는 칸을 제가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까지 쳐서 이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요 칸에서는 이제 뭘 구할 거냐? 지금 요 앞에서 인원수를 구할 때는 부서가 똑같은 것들의 그 인원수를 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추가시켜서 부서가 똑같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의 인원수를 구해라? 남자들의 인원수를 구해라 해서 부서도 똑같아야 되고 남자여야 돼요. 그때 이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게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이제 셀 겁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지금처럼 조건이 한 개일 때처럼 똑같이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써주고요. 자,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지금 연 거는 이제 썸 가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쓸 거,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조건 두 번째 거.
그리고 나서 조건이 또 있다. 그럼 또 곱하기 조건 3 하고 쭉쭉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 1번 곱하기 조건 2번 곱하기 그 다음에 1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건수가 구해집니다. 인원수가 구해져요.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뭐만 달라진 거예요? 조건 쓰는 자리만 달라졌죠.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지금처럼 그냥 조건 쓰고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조건들을 싹 다 뭘로 묶어준다? 곱하기로 묶더라. 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만약에 세 번째도 있다 그러면 또 곱하기 세 번째 조건.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식 써서 한번 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요. 썸이라고 먼저 열어주고 그리고 썸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부서들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뭘 찾아라? 판매 일부 거 찾아라. 판매 일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거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성별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요. 그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쓰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이요.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 일부인 사람들이요. 판매 일부가 지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판매 일부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별이 남자인 사람이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세 명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3명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요 식도 보세요. 요 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썸하고 if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였죠. 요 방법으로 여기다가 이제 또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는이라고 써주고요. 썸이라고 일단 먼저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 조건도 따로 이제 또 가로 열어줘야죠. 해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요. 그리고 조건이 또 있으면 또 곱하기로 또 묶어주면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뭐를 출력해달라? 1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if는 이제 가로 뒤에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썼으면 이제 썸 가로도 닫아야죠. 이렇게 닫아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한다. 자, 그럼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먼저 쓸게요. 썸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쓰고 if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부서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요.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은 이 성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면 또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를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if도 다 썼으면 이제 썸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딱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1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판매 2부는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인 사람이 요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 1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다 쓴 식이요. 여기다 쓴 식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카운트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거였죠. 자, 여기다 식 한번 써볼게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카운트라고 써주고 카운트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라고 쓰고 if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여러 개니까 첫 번째 조건 쓸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1이라고 내보내고 그리고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우리 카운트 가로 닫아주면 되죠.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돼요. 식을. 자, 그럼 여기다 식 써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카운트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부서들이 들어있는 이 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3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뭘 내보내라? 1이라고 숫자를 내보내라. 그러면 이제 if는 끝났죠. 끝났으니까 if 가로 닫고 뒤에서 이제 카운트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식을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그럼 판매 3부다. 그럼 판매 3부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남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 조건이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썸하고 카운트 함수요. 어차피 얘랑은 함수 이름만 다르지 쓰는 방법, 형식은 다 똑같잖아요. 결과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방법 좀 보자고요. 조건이 한 개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이 한 개일 때 썸만 쓰는 경우가 있고 썸하고 if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count하고 if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는 지금처럼 조건 써주고 썸 하나만 썼을 때는 뒤에다 곱하기 1을 하더라. if를 쓰게 되면 뒤에다가 컴마 1을 찍더라. 컴마 1을 찍더라. 그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여기 조건 쓴 칸 있죠. 조건 쓰는 곳. 이 조건 쓰는 곳에다가 지금처럼 조건 한 개 한 개마다 전부 다 가로로 묶어서 곱하기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중간에 곱하기를 묶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썸만 썼을 때는 곱하기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를 같이 썼다. 그럴 때는 컴마 1, 컴마 1 하고 그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중간에 조건하고 중간에 곱하기로 안 묶어주고 if 함수를 계속 쓰면 돼요. if 쓰고 조건 첫 번째 거, 또 if 쓰고 조건 두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볼 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엉뚱한 거 하나 써놓고요. 동그라미 1번에 요 모양으로 써놓고 동그라미 2번에 요 모양으로 써놓고 동그라미 3번에 이 모양으로 써놓고 4번에 이제 엉뚱한 거 하나 써놓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if가 중간에 여러 번 들어가냐 한 번 들어가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if를 여러 개 써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금 방금 배운 게 개수 구하는 배열 수식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수식은 이제 합계요. 합계를 구하는 배열 수식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 쓰면 되겠죠. 썸이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합계를 구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해요. 여기서 이제 합계 구하는 거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조건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개수 구하는 거 있었어요. 그 개수 구하는 거랑 지금 얘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썸을 썼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썸하고 if를 같이 썼을 때가 있어요. 개수를 구할 때는 뒤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곱하기 합계 구할 범위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우리 썸만 썼을 때는 곱하기 1을 했죠. 여기서도 곱하기 하고 합계 구할 범위를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if를 같이 썼을 때는 맨 뒤에다 컴마 1을 썼죠. 컴마 1을 썼죠. 개수 구할 때. 지금 여기서는 if를 같이 썼을 때 컴마하고 합계 구할 범위를 찍어주면 됩니다. 컴마 합계 구할 범위요. 해서 개수 구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 뒤에 거는 금방금방 해요. 여기다 곱하기 1이라고 돼 있던 자리에다가 곱하기 합계 구할 범위를 적어주면 돼요. 곱하기 1 있던 자리에 곱하기 합계 구할 범위. 그리고 여기서 컴마 1이라고 if 함수 쓸 때는 컴마 1 썼죠. if 함수 쓸 때 컴마 1 썼죠. 그 대신에 컴마하고 합계 구할 범위, 컴마하고 합계 구할 범위 그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개수 구하는 거랑 얘랑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1을 쓰고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합계 구할 범위 1 대신 합계 구할 범위를 적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기본급여 합계 구하는 이 칸에서는 지금 그냥 각 부서별로 기본급여 합계를 구할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문제대로 각 부서별로
남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요 뒤에다가 이제 칸을 만들어서 또 한번 구해보자고요. 두 가지 모두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하나일 때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 잡아주면 돼요. 계산 범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요 계산 범위 요 자리에다가 숫자 1을 썼어요. 숫자 1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의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썸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부서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썼죠? 조건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서 계산할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우리는 이 판매 일부인 것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기본급이 들어있는 모든 셀을 다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의 범위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니까 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400만원 하고 나왔죠. 요 식 좀 보자고요. 요 식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조건 비교한 거죠. 자, 조건 비교하는 것 좀 여기다가 직접 써서 보자고요. 자, 요만큼 이제 조건 비교한 거요. 자,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 칸에 들어있는 거랑 얘랑 똑같냐? 그게 이제 비교해 주는 거죠. 조건 비교해 주는 거. 해서 여기다 F4번 눌러서 쭉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쭈르륵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 일부 찾아라 그랬으니까 판매 일부인 것들만 이제 무슨 값이 출력이 된다? 트루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판매 일부가 아니면 전부 다 거짓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개수를 구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곱하기 1이요. 이 조건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했을 때 이제 true인 것들만 숫자가 이제 1이라고 나와요. 나와서 이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그게 인원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곱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요. 자, 곱하기 계산 범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 논리값에다가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 하는 거죠. 우리가 식을 그렇게 썼으니까 앞에다가 조건 곱하기 계산 범위 그렇게 썼으니까요.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이 조건을 비교했을 때 나온 그 결과값이랑 계산할 범위 기본급이죠. 이거랑 두 개 곱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쭉 채우기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true하고 나온 것들만 이제 기본급이랑 곱해서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나오고 거짓인 것들은 판매 일부가 아닌 것들은 false가 우리 숫자로 따졌을 때 0이라 그랬죠. 그래서 0 곱하기 얘네들 숫자를 해서 그냥 0이 나온 거예요. false 곱하기 지금 이 기본급을 해서 그냥 0하고 나온 거예요. false가 우리 숫자로 따지면 0이라 그랬으니까 0이랑 이 기본급이랑 곱해봤자 어차피 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판매 일부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들을 싹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배열함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썸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거죠. 썸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조건 쓰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가 원래 인원수를 구할 때는 1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하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거짓은 생략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원수 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요 뒤에다가 계산 범위 잡아주면 돼요.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 건지 그 계산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if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sum이라고 써주고요. sum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조건이요. 조건 쓸 때 우리가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판매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뭐의 합계를 구해라?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 sum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90만 원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식을 지금 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기본급을 범위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좀 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썸이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가로 열어야죠. 해서 조건 첫 번째 거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있으면 곱하기 쓰고 또 조건 세 번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 두 개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써주면 된다. 계산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더라. 해서 그 뒤에서 맨 뒤에서 이제 썬가로만 닫아주면 끝나더라. 해서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썸만 썼을 때, 그 다음에 썸하고 if하고 같이 썼을 때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썸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쓸 거예요. 해서 조건 가로 열어주고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곱하기 열어주고 또 조건 세 번째 거 하고 쭉 써주면 되겠죠. 자, 조건 두 개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우리 썬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계산 범위에 있는 값을 출력해달라. 그거요. 그럼 이제 if 함수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기본급이 나올 거고 그 기본급의 썸, 합을 구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뒤에다가 계산을 할게요. 여기는 남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이제 구할 겁니다. 자, 여기도 칸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자,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면 이제 곱하기 해주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성별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남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각각 우리가 전부 다 가로로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요. 어떤 거 계산할 거다? 이 기본급을 계산할 거다.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썸 가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00만 원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요 식 좀 뜯어보자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요거 비교한 거는 요거랑 결값이 어차피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비교한 거 좀 보자고요. 성별 비교한 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지금 요거 성별 비교한 거요. 자, 그거를 요 칸에서 한번 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지금 이 칸에 들어있는 게 뭐랑 똑같냐? 남이랑 똑같냐? 라고 이제 비교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남자니까 지금 좀 true 값이 나온 거죠. 자, 해서 요거 채우기를 쭈르륵 해서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들만 이제 전부 다 이제 true 값이 나왔습니다. true 하고 true 값이 나왔고 나머지는 여자들은 전부 다 이제 거짓이라는 그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를 서로 뭘 해라? 곱해라. 그 곱한 값에다가 또 뭘 곱해라? 기본급을 서로 곱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곱하고 거기다 이제 계산 범위까지 다 곱해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이거 곱하기 이거. 첫 번째 조건의 결과랑 두 번째 조건의 결과랑 곱해라. 그 곱한 거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 기본급을 곱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거 채우기 한질 쭈르륵 한번 해보자고요. 했을 때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판매 1부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곳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 값이랑 서로 곱해라. 그러면 이제 둘 다 만족을 했을 때, true 곱하기 true를 했을 때 이제 true 값이 나오겠죠. true 곱하기 true 했을 때 true 값이 나올 거고, true 곱하기 true 했을 때 true 값이 나올 거예요. 얘는 지금 왜 0이 나온 거예요? 성별이 여자기 때문에. 해서 0하고 나온 거고, 여기는 성별은 남자가 맞는데 부서가 안 맞잖아요. 부서가 안 맞으니까 0하고 그렇게 결과 나온 거고, 여기는 둘 다 안 맞으니까 그냥 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만 지금처럼 기본급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것들의 sum, 합을 구해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m하고 if하고 같이 써서 여기다 또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이제 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부서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2부. 내가 지금 두 번째 칸 계산하니까 판매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얘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성별에서 뭐를 찾아라. 남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컴마 찍어주고, 뭘 계산해라. 기본급 계산해달라. 그렇게 이제 계산 범위만 쭉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 가로 맨 마지막에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95만원 하고 나옵니다. 지금 보면 판매 2부가 여기 있고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남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인 거, 판매 2부이면서 남자인 게 95만원 써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95만원 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 쓴 거요. 식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식을 봤을 때 어차피 합계를 구할 때는 다 sum이라는 함수는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가는데 sum만 쓴 게 있고 sum하고 if를 같이 쓴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조건이 몇 개든 간에.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sum만 썼을 때는 조건하고 계산할 범위를 뭘로 묶어준다? 곱하기로 묶어주더라. sum만 썼을 때는 조건하고 계산할 범위를 뭘로 묶어준다? 곱하기로 묶어주더라.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조건하고 조건을 또 뭘로 묶는다? 곱하기로 묶더라. 근데 지금처럼 sum하고 if를 같이 썼을 때는 우리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계산 범위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보세요. 조건하고 조건은 전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간에 곱하기로 묶어주는 거고, 조건 쓰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 계산 범위요. 해서 if가 들어가면 계산 범위를 잡기 전에 뭘 찍는다. 조건 다 쓰고 나서 컴마 찍고 계산 범위, 컴마 찍고 계산 범위요. if를 쓰면 컴마 찍고 계산 범위요. 그냥 sum만 썼을 때는 곱하기 계산 범위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조건이 한 개든 여러 개든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방법 두 가지 있었어요. sum만 쓸 때, sum하고 if 쓸 때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그 차이요. 여기서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계 구할 범위를 여기 맨 뒤에다가 이렇게 쓰더라. 그리고 조건하고 조건을 묶을 때는 반드시 뭘로 묶는다? 곱하기로 묶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 구하는 방법, 배열 수식 알아봤습니다. 자, 요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개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이 배열 수식 실기시험에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고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 잘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볼 수식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그런 배열 수식 볼 거예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배열 수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요.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한 개냐, 두 개냐, 그 차이요. 합계 구할 때는 방법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에버리지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럼 합계 구하는 식이랑 좀 비교 좀 해서 보자고요. 자, 요 아래쪽 게 이제 합계 구할 때 우리가 썼던 그 방법이고요. 지금 요 위에 게 우리 평균 구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합 구하는 거. 합을 구할 때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썸만 써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썸하고 if하고 같이 써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하고 if만 써야 돼요. 지금 평균 구할 때 여기다가 썸이라는 함수 대신에 만약에 에버리지를 써서 if 없이 썼다 그럼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게 결과값이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좀 이따 한번 보자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요. 썸만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고 썸하고 if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평균 구할 때는 무조건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도 썸을 빼고 에버리지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럼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거 이유 좀 보고 그리고 평균 구하는 요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번에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 구할 때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은 직위가 대리인 그 남자 직원들의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서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남자여야 돼요. 그리고 직위가 대리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3개가 나온 거예요. 그 조건이 3개가 나온 거는 좀 이따 여기다 이제 칸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계산 한번 해보고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냥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만 일단은 먼저 구해보자고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조건 3개 들어간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그 에버리지 그 형식이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AVER, AGE 하고 에버리지라고 쭉 써주면 되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반드시 if랑 같이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건 써주면 되죠. 조건 쓰고 컴마 그 다음에 뒤에다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다 그랬을 때는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쭉 써주면 되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똑같이 if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가로를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조건 1번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이제 두 번째 조건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쓰고 만약에 세 번째 조건도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곱하기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 3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이 계산 범위에 있는 것들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쓰게 되면 이제 if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도 닫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에버리지는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똑같아요. 어차피 조건을 요 자리에 쓰는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쓰냐 한 개 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 판매 1부의 기본급의 평균, 판매 2부의 기본급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if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만 써주면 돼요. 조건은 뭐예요? 이 부서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1부랑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조건 다 썼죠? 그러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 판매 1부에 뭘 구할 거예요? 각 부서별로 우리는 기본급의 평균 구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의 범위를 우리가 기본급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서 이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배열 함수를 썼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제 끝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00만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채우기엔들 해서 밑에까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값들을 다 채워 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엔들을 할 때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 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식부터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이 범위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중에서 판매 1부 찾아라, 2부 찾아라, 3부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죠. 해서 내가 어떤 칸을 구하든 이 안에서 이제 판매 1부 찾아주세요. 2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3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됐더라. 변하면 안 되니까 얘네 이제 전부 다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12번 셀이요. A12번 셀이 지금 요 셀이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판매 1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판매 2부랑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판매 3분랑 똑같은 거 해서 계속해서 얘는 변해야 되겠죠. 변해야 되니까 그냥 A12 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의 범위요. 계산의 범위로 지금 요 범위요. 요 범위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이 범위는 변해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범위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원수도 구해봤고 합계도 구해봤는데 그때는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참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내가 식 한 칸, 요 첫 번째 칸만 써놓고 만약에 채우기를 한다. 기본급의 합계도 만약에 여기다 첫 번째 칸만 내가 식을 써놓고 채우기 핸들을 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따져봤을 때 이제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변해야 되는 거는 지금처럼 달러 표시 없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계산이 이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식 좀 뜯어보자고요. 자 요 식 일단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고 자 하나씩 보자고요.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계산된 거는 이 부서들 중에서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냐 다르냐 이제 그거 비교해 준 거죠. 그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부서 비교한 거요. 자 여기다 이제 부서 비교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조건을 쓰게 되면 이 판매 일부랑 지금 여기 있는 판매 일부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채우기를 한번 보자고요. 요 A12번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쭈르륵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true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판매 일부일 때만 true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을 비교했을 때 참일 때만 요 기본급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칸은 true니까 이 기본급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두 칸은 이제 거짓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가 안 나올 거고요. true일 때만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if문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85만원, 120만원, 100만원, 95만원 하고 요 4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계산해서 기본급의 평균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에버리지만 썼다. if 없이 그냥 에버리지만 썼을 때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조건 쓸 거니까 이제 가로 열어주고 자, 이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급의 평균 구할 거니까 기본급이 들어있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요 식 쓴 게 우리 기본급의 합계 구할 때 if 없이 썸만 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에버리지 요 하나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요. 에버리지는 분명히 if랑 같이 써야 된다 그랬는데 if를 빼고 그냥 에버리지만 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50만 원이 나와요. 원래는 100만 원 나오는 게 맞죠? 근데 5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식에서 썼을 때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은 어차피 이 조건에 똑같으니까 결과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뭐를 곱해줘라? 기본급을 곱해줘라. 그거죠. 그러면 기본급 한번 곱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비교한 값. 조건 잡아놓은 거랑 곱해라. 뭐를 곱해라? 기본급을 곱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얘를 쭉쭉쭉 계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에버리지로 이거를 묶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평균 구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0인 것도 있죠. 이 0인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평균을 구해준다고요. 지금 문제상에서 요구한 거는 이 4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라. 그걸 이제 요구한 건데 지금 여기서 중간중간에 거짓일 때 이렇게 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요. 나오기 때문에 이 0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의 평균을 구해줘요. 이 4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0까지 포함된 그
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주기 때문에 평균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뭐랑 뭐랑 같이 써야 된다. 에버리지랑 if랑 꼭 같이 써야 되더라.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제 문제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시킨 거는 남자여야 돼, 일단은 남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부서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직위가 뭐인 거 찾아야 돼요. 대리인 거 찾아야죠. 자, 이것들의 이제 기본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칸의 크기 좀 조금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요. 조건이 여러 개든 한 개든 어차피 쓰는 건 똑같잖아요. 조건이 여러 개면 뭐? 조건을 그만큼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곱하기로 연결시켜서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에버리지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부서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자,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이번에는 뭐? 성별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연결시켜서 세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면 되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직위가 대리인 거. 그러면 이제 직위가 들어있는 이 범위 잡아주고 여기에서 뭘 찾아라? 대리 찾아라. 대리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다 썼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뭘 구해달라?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95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내가 만약에 채우기를 하겠다. 그러면 식을 써놓고 일단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죠. 지금 B 2번부터 B의 9번. 그럼 지금 요 부서들, 여러 명의 부서들이 들어있는 거죠. 얘네들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전부 다 여기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요. A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기요. 6이. 지금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일 때는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일 때는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계속 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성별이 남자인 거 찾을 때 그것도 이제 이 범위에서 찾아야죠.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해서 얘도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되니까 F4번 눌러서 우리 달러 전부 다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대리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때 이제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대리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얘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무조건 이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계산할 범위 이것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이 계산할 범위도 우리 변하지 않게 전부 다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 우리가 이제 치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식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요 식 뜯어보자고요. 자, 식을 봤을 때 이렇게요. 이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각각의 조건들은 다 중간중간에 뭘로 묶어준다? 곱하기로 묶어주더라. 그래서 지금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조건이고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이곳에 들어있는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거 보니까 조건이 한 개일 때요. 조건이 한 개일 때도 if 쓰고 나서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달라지는 거는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쓰냐 한 개 쓰냐 그 차이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중간중간에 뭘로 묶어준다? 곱하기로 묶어주더라. 그것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열함수에서 이제 개수 구하는 거,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게끔 공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게 물론 필기시험에도 이렇게 이제 식을 주어주고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나중에 실기 넘어갔을 때도 이 배열함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배열함수 이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채우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채우기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직접 전부 다 각 칸마다 식을 직접 다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요 예제 문제를 한번 다 풀었다고 해서 끝 하지 말고 다시 열어서 다시 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풀어 보셔야 돼요. 배열함수 엄청나게 중요해요.